오늘장을 미리 준비하고 계신 투자자분들께 모두 바치겠습니다. 오늘장에서 해당 산업과 모멘텀을 가장 잘 반영해줄 4종목 미리 선별해보고요. 그 안에서도 원픽 종목 제시해드리는 오늘의 투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IBK투자증권 판교 WM센터 정경민 팀장,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자,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는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지만은 그래도 옵션 만기일 이후 맞는 첫 거래일 나스닥이 또 의미 있는 8월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약진, 오늘 국내 증시 훈풍으로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정경민 팀장님? 네, 뭐 좀 기대를 좀 하고는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좀 갑자기 좀 많이 좀 몰려 있는 그런 한 주다 보니까 우리 시장도 좀 어제도 좀 느꼈습니다만 다소간의 좀 긴장과 좀 관망 심리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오는 이제 그런 투자 심리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골라오신 오늘장 주목할 4종목,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매크로 그리고 이제 지수에 관련된 종목보다는 뭐 다소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말랑말랑한 이제 그런 개별 종목 위주로 오늘은 좀 보고 싶어서 좀 준비를 좀 해봤고요.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 파마 리서치를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화장품이나 뭐 면세점 못지않게 지금 현재 피부 클리닉들이 다시 좀 바빠지고 있고요. 중국어 가능한 뭐 실장님들을 뭐 대거 고용하고 있다는 그런 후문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리쥬란 시리즈의 대성공이 이제 가장 좀 기본이 되는 회사의 좀 가치 창출이 좀 되고 있었죠. 뭐 한때 품절 사태까지 갔었던 이제 그런 덕에 2분기 실적은 뭐 연간 1,000억 이상의 영업이익도 찍어낼 수 있을 정도로 성장성을 좀 보여줬고요. 대중국 소비주의 한 축으로서 뭐 화장품하고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결로 뭐 최고가 경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 종목으로 파마 리서치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제우스입니다. 뭐 파마 리서치에 이어서 제우스도 뭐 소개를 해드렸었던 이제 그런 종목이긴 한데요. 반도체 웨이퍼의 이제 세정 공정에 필요한 그런 장비를 중심으로 디스플레이 열 처리, 또 뭐 검사 장비, 반도체 공정용 로봇까지 다양한 사업부의 다양한 매출 밸런스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 저는 이번 주에 가장 잭슨홀 미팅도 있고 뭐 금통위도 있고 합니다만 엔비디아의 실적이 가장 좀 기대되고 그리고 또 걱정도 되는 이제 그런 좀 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면은 역시 뭐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렸었던 삼성전자의 HBM 양산에 필요한 밸류 체인을 매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좋은 좀 대응해야 되는 이제 그런 포인트이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과연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오는 경우에는 글쎄 뭐 저는 뭐 다른 칩 메이커 뭐 AMD나 인텔도 이 GPU에 대한 시장성을 인식을 하고 잠재적인 그런 좀 수요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양산을 준비하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 관련된 종목들은 설사 셀온이 나오더라도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던 제우스가 또 한 축을 좀 담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제우스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세 번째는 어제 강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이고 또 이제 뭐 탑픽으로 한때 또 말씀드렸었던 종목인데요. 딥노이드를 다시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주가 희석이 있었습니다만 공모가가 41,000원이었던 이제 그런 AI와 헬스케어가 접목된 그런 기업이죠. 뭐 루닛과 뷰노가 보여줬었던 가치 상승에 좀 편승이 가능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여타 종목과는 좀 차별적으로 의료와 산업 모두 다 갖췄다라는 그런 강점을 좀 차별성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료 AI인 딥뉴로의 경우에는 이제 아직까지는 비급여죠. 비급여 적용을 통해서 특히 이제 뇌 MRI의 촬영 건수를 감안했을 때는 올 하반기 내년까지 좀 봤을 때 폭발적인 매출 성장도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산업 부분인 이제 딥팩토리의 경우에는 글로벌 2차 전지 고객사들의 수주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 좀 아쉬웠던 실적에 큰 변화를 좀 예고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어제 좀 강세가 나왔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세 종목은 뭐 탑픽으로 소개를 해드렸거나 기존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그런 종목인데 순수하게 좀 새로운 종목을 네 번째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VT라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화장품, 중소형 화장품 관련된 종목입니다. 상장명이 바뀐 거죠? 네, 처음에는 이제 GMP라는 종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VT GMP, 그 다음에 이제 GMP라는 그 공정 부분을 떼어내면서 이제
100% 이제 화장품 관련된 기업으로 남아 있게 된 이제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카 라인으로 일본에서 굉장히 큰 성공을 좀 거뒀고요. 국내에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리들샷이라고 최근에 굉장히 좀 유행을 하고 있고 품절 제품 반열에 오르는 이제 그런 제품을 또 탄생시킨 이제 그런 모멘텀을 얻어서 굉장히 실적도 좋고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중소형 화장품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큐브 엔터라는 또 이 뭐 6, 7위 정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엔터사의 대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런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시장 확장이 좀 용이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리들샷이라는 게 이제 피부과에서 뭐 추천을 한다라는 이제 제품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회사 창립 이래에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가 레벨은 좀 높은 상황입니다만 저는 더 높아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차원에서 또 어제 시간외에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 또 LG가 화장품에 뛰어든다라는 소식까지 좀 같이 엮이면서 오늘 뭐 중소형 화장품 종목들은 오전장에 좀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좀 높아서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중소형 화장품 종목 하나 VT를 마지막으로 네 종목을 좀 선별을 해봤습니다. 네, 또 시간의 거래에서 화장품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또 강세를 보인 가운데 VT 오늘 또 주가 주의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제우스를 가지고 오셨는데 지난주에는 이오테크닉스를 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또 수익률이 견조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삼성전자 향 HBM 관련 밸류체인으로 묶일 수 있는 종목을 바라보자 이오테크닉스와 제우스를 제시해 주셨는데 이 두 종목 중에서도 그래도 원픽 종목 골라주시면 어떤 종목 골라주실 수 있을까요? 네, 뭐 어떤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마 이오테크닉스가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황, 뭐 기술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좀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보다 조금 더 시가총액이 작고 조정도 충분히 받았었던 제우스가 반등폭을 좀 더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마 만약에 이제 엔비디아가 좋은 실적을 내서 다른 이제 잠재 메이커들도 이제 HBM에 좀 수요를 나타낼 경우에는 저는 9월 양산을 표방했었던 삼성전자 밸류체인 다시 한번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이게 셀온이 나와서 주가가 강세를 보였다가 하락을 한다면 저는 좋은 매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9월까지는 삼성전자 HBM의 반도체 밸류체인을 주목하자라는 점은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종목 확인해봤으니까 잠시 후에 원픽 종목 체크해보고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김지훈 대표님의 네 종목 어떤 종목 골라오셨나요? 네, 첫 번째는 하이브인데요. 상반기 매출 1조 360억 가운데 64% 정도, 64%, 한 6,500억 정도가 K-팝 업계에서 가장 많은 해외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제는 완전히 해외 뭐 수출 품목이 대표 선두주자라 할 정도로 상당히 기대감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JYP가 52%, YG가 49%, SM이 34%로 대형 엔터기획사 4사가 모두 지금 30% 넘는 해외 매출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일 그 아시아에 대한 치중이 굉장히 높았다면 아시아의 비중이 50%대에서 30%로 낮아지고 하이브가 유독 지금 북미 매출이 28%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북미에서 굉장히 선방하고 있고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는 이제 그 하이브 아메리카의 소위 말하는 저스틴 비버라든지 샘 스미스를 한 그 프로듀싱한 아주 전문 그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히 그 BTS 전곡 신곡 앨범 이번에 9월달에 앨범 내자마자 싱글 앨범 내자마자 바로 1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하이브가 지금 9월달에 하는 그 미국 걸그룹 프로젝트도 아마 그 프로듀싱한 분이 아마 엔트워싱가 그분이 아마 프로듀싱 하는 거에 대한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해외 매출 관련돼서 그냥 꾸준히 거의 지금 하이브 해외 매출 규모가 불과 2년 전만 해도 한 6,800억대 규모에서 지금 1조 한 2천억대까지 올라왔으니까 거의 2배 넘게 폭풍 성장했고요. 지금 작년에도 역시 연간 1조대 계속 지금 해외에서 매출 벌어들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Z세대의 그 소위 디깅 소비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 디깅이라는 게 음반, 음원을 1차원적으로 듣는 거에서 넘어서서 커뮤니티에 공유하고 계속 옛날 앨범들을 소장하고 더 깊이 뭐 콘텐츠의 세계관을 몰입하는 문화라서 이게 요거에 가장 수혜를 받는 게 K-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실물 앨범 가장 많이 팔린 것 중에 10장 중에 7장이 K-팝이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해외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하이브가 특히 미국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리온인데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매달 그 실적을 체크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7월 달에 전체적으로 실적이 고르게 좀 잘 나왔는데요.
전 지역, 전 카테고리에서 고른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에서 18% 상승했고요. 매출이. 중국이 역시 좀 비중이 크긴 한데 중국에서 한 2% 정도 감소가 나왔고 베트남이 한 2%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 효과를 제외하고는 전 지역에서 고르게 매출 성장했다고 보고 있는 이유가요. 앞으로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 한국에서 한 45%, 중국에서 67%, 베트남이 한 6에서 7%, 러시아가 한 20% 정도로 성장을 예상하고 있어서 올해 시설 투자한 게 2천억 정도 넘게 시설 캐펙스 증가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좀 실적이 좀 반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리온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가격을 올린 것보다는 그러니까 본 제품의 경쟁력으로 지금 순수하게 승부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측면에서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지금 PER 기준으로 12배 정도 수준이니까 식품회사 평균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계속적으로 아마 탑픽주로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미국, 유럽, 중동에서 골고루 지금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2분기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9% 늘어난 6,425억으로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 또한 116%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시장 컨센서스를 부합하는 호실적을 나왔습니다. 이 회사도 역시나 수출 비중이 점차적으로 계속 확대되고 있는데요. 작년만 해도 내수 대 수출의 비중이 내수가 6이고 수출이 4였는데 올해 상황이 역전돼서 수출이 6이고 내수가 4. 내후년으로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면 수출이 7, 내수가 한 3 정도 될 것, 그 정도로 완전히 탈바꿈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수주 잔고가 지금 총 37억 2천만 달러로 전년 수주를 초과하는 수주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CNC 인터내셔널인데요. 아모레퍼시픽, 난다, 클리오, 그다음에 로레알, LVMH, 에스티로도 다양한 그 색조 전문 위탁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도 2분기 실적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571억 나왔고 영업이익 103억이 나왔는데 특히나 국내보다는 북미, 역시나 해외에서 북미 고객사를 중심으로 호실적이 나오고 있고 상해법인 중국 쪽에서도 완전한 기저효과에 따라 7월 달부터 실제 가파르게 좀 개선세가 나오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엔터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 하이브가 상반기 매출 업계 안에서 역대 1위를 기록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JYP 엔터 주가를 보면은 고점 대비 사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1만 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오늘 하이브의 이러한 뉴스가 엔터주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불어넣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하이브의 독주가 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하이브 오른 거에 그러니까 JYP가 사실 하이브가 주춤하는 사이에 계속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래서 JYP는 특별히 악재가 있다기보다 JYP 실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상당히 실적 잘 나온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하이브가 지금 상반기 실적 좋았다고 나온 거는 저는 전반적인 엔터 업계에 사실 훈풍이 돌아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 자체가 꺾인 게 아니라 저는 잠시 쉬어가는 국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그러면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도 확인해 볼 테고요. 이어서 우리 정경민 팀장님이 골라오신 그래도 이 종목은 꼭 지켜보자. 원픽 종목 소개해 주시죠. 네, 다른 세 종목은 소개를 해드렸던 적이 있으니까요. 새롭게 골라온 종목 VT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과거에 이제 그 BTS와의 콜라보 제품으로 좀 유명세를 좀 탔었죠. 그래서 생산보다는 이제 제품의 컨셉이나 유통, 마케팅을 위주로 한 이제 중소형 화장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입소문을 타면서 품절 제품의 반열에 올라선 리들샷 덕에 중소형 화장품 관련 종목들의 랠리에 좀 동참을 하면서 52주 최고가 부근의 모멘텀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체 제작보다는 이제 그 외주사들을 통한 그런 생산을 주로 하고 있고요. 코스메카 코리아가 이제 주요 제작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적절한 이제 비용 통제가 가능하다는 점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카 라인이 일본에서 대히트를 치면서 200억에 가까운 영업이익을 좀 만들어냈고요. 큐브 엔터의 대주주가 되면서 K-팝을 이용한 마케팅과 또 신규 시장의 성공적인 침투를 통한 그런 시장 확장도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올 2분기부터 히트를 치고 있는 리들샷의 판매고가 급격히 상승을 하면서 가장 고가 라인의 제품이 가장 높은 그런 매출을 보여주는 이상적인 이제 그런 성장성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연간 300억 이상, 내년에는 400억 이상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적 레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근본적으로 기업의 가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천억 이상의 시가총액을 좀 가늠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소형 화장품들의 랠리에 좀 편승을 했죠. 6천 원부터 상승 추세가 좀 시작이 돼서 특정 수급이 아니라 굉장히 잘 분포된 그런 수급 밸런스를 좀 맞춰가고 있고요. 현재 21선 위에서 추세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니까 61선 지지가 깨지는 한 9천 원만 유의를 하신다면 현재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면서 목표가인 시가총액 5천억 이상 수준인 14,000원까지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최근 리들샷 라인을 일본에 공식 출시했다고 합니다. 2분기 성적이 잘 나온 만큼 하반기도 호실적 기대해보면서 주가 추이 기대해보도록 하죠. 이어서 김지훈 대표님의 원픽 종목 바로 만나볼까요? 네, 저는 CNC 인터내셔널을 준비했는데요. 오, 레어뷰티란 브랜드 아세요? 에어뷰티요? 레어뷰티. 처음 들어봐요. 미국 인디 브랜드 중에 좀 가장 핫한 브랜드로 뜨고 있는데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원래 기존에 립만 하다가 지금 이 아이섀도우나 뭐 블러셔 이게 훨씬 단가가 더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립보다 아이와 1.5배나 한 3배 블러가요? 정도까지 가격이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런 고단가 뭐 아이섀도우 팔레트나 블러셔 같은 색조 그 틴트 그거에 한 1.5배에서 3배 정도 비싼 제품을 지금 매출이 급증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간 실적을 6분기 연속 최대 매출을 갱신할 정도로 이런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상당히 좀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레어뷰티, 뭐 타르트 이런 북미에서 아주 핫한 인디 브랜드를 고객사로 대거 유치하면서 신생 뷰티 브랜드 인기에 아주 그 CNC 인터내셔널이 같이 그 동반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올해 상반기에 618 틱도 색조 순위에 10위 기록할 정도로 핫한 브랜드들 다 전부 위탁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생산 능력 역시도 꾸준히 계속 늘려가지고 3월 달에 이미 증산했고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 생산 2공장 라인을 추가 증설해가지고 지금 증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아마 증설되면 아마 당연히 생산 카페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보니까 올해뿐만 아니고 올해도 상당히 가파른 30% 이상의 매출 성장이 예상되는데 24년, 25년까지 꾸준히 계속 매출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서 아마 25년에는 연간 한 5천억에 한 영업이익 한 350억에서 한 450억 정도까지 커질 규모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도 다각화되고 제품도 다각화돼서 그런 측면에서는 계속 좀 중소형 화장품주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꼽기에 좀 손색이 없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가격 전략까지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최근에 조금 큰 폭의 조정은 아니고 그냥 약간 가격 조정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조금 더 장이 지금 조금 전 불안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어서 약 한 6에서 한 7% 정도 조정이 나오면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6만 원 그래도 한 1,000원, 그러니까 6만 원 초반대까지는 떨어져야지 좀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목표가가 지금 일단은 83,300원으로 잡았는데 요거는 1차 목표가고 지금 추세가 만약에 75,000원 돌파한 가격대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는 사실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좀 강하게 8만 원대를 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가 가장 중요한데 54,000원이 깨지면 추세가 이탈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밌네요. 오늘 두 분 다 화장품주를 가지고 오셨어요. 일단 뭐 화장품주 안에서도 살짝 결은 다르긴 하지만은 2분기 실적 잘 찍히고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도 형성되어 있는 두 종목 한번 어떤 종목이 더 주가가 잘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민 팀장님의 VT, 김지훈 대표님의 CNC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